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메르스에 관련해서 전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도 정확한 정보를 가장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주말 내내 취재에 분주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속보 자막부터 메르스와 관련한 속보 자막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당국에서는 10대 학생 감염자는 없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삼성 서울병원에서 10대 고등학생 첫 학생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안타까운 뉴스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보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경기 시흥에서는 확진자는 없었는데요. 시흥 지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메르스 확진자 23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87명의 메르스 확진자 증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또 추가로 늘어서 삼성 서울병원에서만 총 메르스 환자가 34명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37명이었는데요. 평택 성모병원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자, 오늘 돌직구쇼에서 메르스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메르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자, 주말 동안 메르스 때문에 이런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 텅 비었고요. 부산 해운대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피서를 즐기는 사람이 없는 주말을 삼킨 메르스의 대한민국 풍경으로 오늘 동아일보는 시작합니다. 자, 한국일보로 기사 이어지는데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사태 18일 만에 정부는 병원 24곳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뒷북 공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공개된 이름 보시죠. 서울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365 서울 열린의원, 성모가정의학과학의원, 하나로 의원, 윤창옥 내과의원 등등입니다. 잠시 후 공개된 24개 병원의 이름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놓친 추가로 2가지 병원이 더 있는데 그 2개 병원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일보 3면에 실린 사진입니다. 자, 이번 주 초가 고비입니다. 오늘이 고비다 이런 말도 많습니다. 슈퍼 스프레더 1번 환자뿐만 아니라 평택 성모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24번 환자가 이번엔 삼성 서울병원에서 무려 34명의 추가 확진자로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이 슈퍼 스프레더 1번과 14번 그리고 16번 환자의 동선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향신문인데요. 흉흉한 메르스 민심 또 박 대통령 비판 전단. 이런 전단지가 서울 도심에 뿌려졌습니다. 수천 장이 뿌려졌는데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라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의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소식 저희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확진자의 아내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데 이어서 2명은 현재 퇴원 준비 중이다. 자, 메르스를 극복한 이 퇴원 환자들 그리고 퇴원 준비 중인 환자들 어떻게 메르스를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내용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그 와중에 서울신문에는 이런 기사 실렸는데요. 메르스 긴급 재난 문자 SNS에서는 이거 뒷북 행정이다 질타하고 있습니다. 안전처는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건데 시민들은 보름 이상이나 지났는데 참 국가에서 빨리도 보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나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보름 이상 지난 뒤에 문자로 뻔한 내용을 발송한 그 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입원 환자 이어 2명도 거의 완치, 항체가 생겨서 전염이 안 된다. 완치된 사람에게는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완치되면 다시는 메르스에 걸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메르스 전염이 안 된다라는 희망적인 기사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23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또 늘었습니다. 주말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로 움츠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황규락 기자가 대한민국의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오후 3시
서울 청량리행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천안역으로 들어옵니다. 평소와 달리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 한 아이는 자기 얼굴만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열차가 지나는 천안과 평택, 수원은 물론 서울까지 메르스가 강타하며 이용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택에서는 이게 심하게 많이 퍼져 있다고 해서 지하철 타려면 불안하고. 특히 메르스 확진 경유병원이 인근에 몰려있는 평택역 승차장은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메르스로 인해 사람이 줄어든 곳은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마다 신도들로 가득 차던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도 빈자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그래도 좀 조심하려고 마스크 착용하고 나왔어요. 메르스와 관련해서 온라인 예배를 저희들이 좀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5% 정도 좀 예배자가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 약속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신문이야기 도직구쇼입니다. 주말 동안 정말로 많은 분들이 메르스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을 저희 도직구쇼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은 방금 황규락 기자의 기사에서 보셨듯이 메르스 때문에 외출도 삼가하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로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는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저희 도직구쇼에서 추가로 취재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에서는 이 국민들의 메르스 공포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한번 다해서 메르스 관련된 속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들어온 속보 한번 다시 도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늘 주목해야 할 만한 뉴스 속보는 그동안 정부에서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는 10대 청소년의 메르스 확진은 없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전 들어온 확인된 뉴스에 의하면 10대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만으로 16세 10대 학생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대 감염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간밤에 23명이 추가돼서 총 87명의 메르스 환자로 증가를 했고 이 중에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어제 17명에 이어서 오늘 밤에도 추가로 17명으로 늘어서 총 34명의 메르스 확진자로 증가됐다는 뉴스도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메르스 10대 확진자에 관한 이야기부터 저희가 전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그동안 10대 확진자는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교육당국에서는 10대 확진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학교도 휴업하고 만전을 기해왔는데요. 결국 16살의 남자 고등학생이 물론 삼성 서울병원 내에서지만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 학생은 이제 그 병원에 이 병실에 있다가 이제 감염이 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메르스 중동에서의 보면은 10대 이하의 감염률은 3% 이하라고 알려져 있어서 학교 휴업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이 학생은 학교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고 병원 감염의 일환이지만 10대나 어린이들도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신종플루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감염이 적었고 10대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고 그다음에 사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와 많이 다르다. 주로 기저질환이 있는 10, 80대 만성 질환자가 타겟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10대 고등학생 16살만 남자 고등학생의 이 메르스 확진은 지역 내에서의 감염은 아닙니다. 지역 내에서의 감염은 아니지만 어젯밤 늦게 삼성 서울병원에서 지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 메르스가 전염돼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자, 박용진 대변인. 사실은 중고등학생들 메르스 확진을 우려해서 자체적으로 학교 휴업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불행 중 다행이었는데 첫 10대 확진 판정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메르스에 대한 공포, 우려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 부모님들이 그것을 가장 크게 가졌었거든요. 어린아이일수록 어쨌든 면역력이 약하다든가 어린아이일수록 상태가 더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동안 나타나는 양상은 주로
고연령층에서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관련 지병을 앓고 있었던 예. 이제 체력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죠. 건강이 취약했던 분들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10대 환자, 고등학생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이가 어리다 하여 예. 뭐 이렇게 안전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예.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학생이 그냥 건강한 상태에서 병원을 그냥 이렇게 방문해서 예. 할아버지 할머니를 뭐 병문안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안 좋았는지는 아직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병원에 입원해서 한 열흘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생각하기로는 젊고 그리고 어리고 평소에 건강하면 예. 아직은 메르스 관련한 어떤 전염에서도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는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좀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예. 정부에서 계속 뭐 20대 이하는 뭐 많이 안 걸린다. 그래서 뭐 7, 80대에서 질병 있는 환자들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연구 중이고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치료책도 없는데 이것을 이 연구 결과도 사실은 몇 개가 안 되는 샘플을 갖고 이런 경험치가 나온 것이지 이게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확신이 된 것처럼 20대 이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예. 저는 정부의 어떤 그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병이라는 것이 누가 20대, 10대 선택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몸이 아프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몸에서 견뎌내면은 그것이 항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질병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나이대가 맞아서 혹은 뭐 아픈 사람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걸렸다, 뭐 걸린다. 그 정부의 그런 혼란적인 대책이 맞는 것인가. 예. 사실 어린아이가 면역력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걸린다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메르스 사태는 사실은 거의 코르스 사태, 한국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전에 있던 경험치를 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마치 정보를 갖춘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한 가지 걱정은 사실 이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 학부모들의 걱정, 불안감이 더 높았는데 이번 10대 확진 뉴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이 항상 불안감을 잠재우는 그 역할이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일단 메르스가 10대 이하라는 게 이제 그 사우디에서의 그동안 메르스의 그 통계치를 한 것이죠. 뭐 예. 정부가 그걸 발표한 건 아니고 그 신문 결과 자료를 이제 각 언론계 보도하다가 이제 나온 건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10대 이하는 병원을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예. 병원 감이 워낙 많다 보니까 5, 60대 이상이 많이 된 거고 10대라 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유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 정도입니다. 본인이 감염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 면역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지요. 그러니까 보통 예. 평균치로 전체 환자를 한 30% 정도는 자기가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간답니다. 메르스에 걸려서 한 30% 정도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 걸린지 모릅니다.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가는 겁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삼성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환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겼기 때문에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누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그 문제죠. 아무래도 이제 5, 60대 이상의 고령층 많이 뭐 이제 사망에 노출되는 것은 예.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전 토요일에 아직까지는 변이가 없다는 거. 물론 앞으로 변이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변이가 없었다는 거. 메르스 바이러스에 변이가 없다. 없었다. 그러니까 변이가 있었다면 공중으로 공기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다. 그럼 지금쯤 수천 명, 수만 명이 걸릴 수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것은 희소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메르스 전염에 앞두고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나이는 관련이 없이 메르스에 감염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정성희 위원님, 경기 7개 지역과 서울 서초와 강남 등 1351개 교가 일괄 휴업을 했다. 이 기사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서울 지역하고 경기도는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있는 곳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그날 발표를 서울 시민에 대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를 발표한 이후에 경기도 7개 지역, 수원, 화성, 오상, 평택, 안성, 용인, 부천, 그리고 서울의 서초, 강남 등 1351교가
일괄적으로 휴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교장이 대량으로 휴업을 하고 휴업 기간도 학교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7개 지역은 고등학교까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괄적으로 10일까지, 오늘부터 10일까지 휴업을 하고요. 서울 서초의 경우는 중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아무래도 교육열이 세서 그런지 예. 중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26교에 대해서 역시 수요일까지 일괄 휴업하도록 교육감이 지시를 내려서 이제 휴업 상태에 들어갑니다. 역시 이제 박원 시장이 얘기한 지역 감염 예. 우려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안 의원님이 얘기했지만은 현재는 다행이라면 그중에 다행인데 87명 전원이 병원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병원만 컨트롤하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너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가시는 거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정부에서 병원명 24개의 병원명을 공개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방금 정성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르스 확진 판정은 모두 병원 내의 감염입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감염과는 구분을 해서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정부에서 공개한 24개 병원의 이름을 오늘 생방송 중에 틈틈이 밑에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자막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네. 순창 지역은 한 마을 전체가 자가격리 됐다. 마을 전체가 이 통제가 됐다라는 기사도 실려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에 기자가 직접 그 마을에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예. 순창의 한 마을이 이제 통째로 격리됐어요. 105명의 지역 주민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이제 있는 거죠. 아들 보러 서울 왔다가 예. 의심으로 자가격리 대상인데 집에 가서 격리할게 이렇게 동네로 돌아가셔서 이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지 이렇게 하신 거죠. 아예 그래서 순창군에서 통째로 그냥 마을 진입로 4군데를 다 막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대요. 마을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예. 24시간 검문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마을 주민들은 그 당국의 조처에 대해서 뭐 따를 수밖에 없으면서도 속이 타는 거죠. 예. 한참 바쁜 농사철. 여기 뭐 표현에 따르면 부직갱이도 한몫한다는 이 바쁜 농사철에 예. 가처만 있자니 속 터져 죽는다. 예. 동네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못한다. 전화로만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 동네가 저 오디라고 아시죠? 뽕나무 열매 까만 예. 거. 거기 이제 어떤 특산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한참 수확을 해야 될 철이에요. 근데 나가서 그걸 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데 다행히 순창군 쪽에서는 이 오디 수확을 돕는 일은 하겠다. 모내기와 예. 오디 수확을 돕겠다고 해서 한시름을 좀 놓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그 경로당도 통통 비고 마을 주민은 답답해하고 이런 상황을 동아일보 기자가 취재를 하고 왔고 예. 중앙일보의 사설을 보니까 순창군처럼 하라. 예. 라고 하는 그런 사설도 실려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 순창이라는 지역을 격리 조치한 것은 지역 내 감염을 조기에 막기 위한 이 정부의 대책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요, 메르스와 관련된 많은 뉴스, 거의 모든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돌직구 호외 메르스 주의보,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뉴스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18일 만에 메르스 관련 병원을 24곳 공개를 한 정부에 관한 기사입니다. 먼저 최경환 장관이 24곳의 병원을 뒤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는 정부가 공개한 24개 병원 말고도 2개의 병원 이름을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장관 싱크부터 들어보시죠.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은 총 24개입니다. 이 중 평택 성모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6개입니다. 나머지 18개 병원은 확진 환자가 경유한 병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메르스로 인한 국민 불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개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우리 국민 불안 해소와 또 메르스 사태 조기 종식이 더 급한 일이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자, 최경환 장관이 뒤늦게 병원명을 공개했는데 이에 대한 질타가 있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네. 이른바 뒷북 공개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메르스 발생 18일 만이죠. 지금 병원 명은 우리 자막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서울이 7곳, 경기가 11군데, 예. 충남이 3군데, 대전이 2군데, 경북이 1군데, 현재 24군데고요. 예. 이제 새로 저희 돌직구에서 말씀드린 건 2군데, 예. 26군데가 현재 공개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정부는 방금도 최경환 총리 대행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면 공개 전환은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주력해온 정부의 대응 방식이 한계에 부닥쳤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많은 시민들로부터는 뒷북 공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삼성 서울병원이나 대전의 병원 2군데를 거쳐간 사람들의 잠복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예. 아마 이번 주 내에 대폭 늘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줄 수도 있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현재 지역 사회 확산이 아니란 이유로 현재 주의 단계 2단계입니다. 예. 4단계까지인데 2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6월 중순까지는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24개 병원 계속 저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났거나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원, 정부에서 공개한 병원 리스트를 밑에 하단 자막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24개의 병원 이외에도 오늘 추가로 드러난 2개의 병원명을 돌직구쇼에서 공개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바이러스에 노출된 76번 확진자, 75세 여성이 오늘 추가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1번 환자 이외에 또 다른 슈퍼 스프레더, 이른바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를 전염받은 76번의 75세 확진자, 메르스 확진 판정이 오늘 아침 드러났는데요. 이 환자가 강동 경희대병원 응급실과 건국대병원 응급실을 거친 후 현재 건국대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부가 발표한 24개 병원 이외에도 강동 경희대병원과 건국대학병원 2곳이 추가로 메르스에 노출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6번 확진자, 75세 여성이 14번 메르스 확진자로부터 메르스 전염에 걸려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76번 확진자는 강동 경희대병원과 건국대병원을 거쳐서 건국대병원에서 최종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나왔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배승희 변호사님. 저는 이 정보 독점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안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 북한과 대척점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건 민생과 관련된 문제인데 병원을 이제서야 공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 이거는 치료제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확산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병원을 초반에 공개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슈퍼 스프레더 환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견해가 다른 게 이게 바이러스 변이가 없다고 했고 공기 중 감염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실제로 이 평택병원에서도 감염이 된 게 에어로졸 해서 에어컨에 있는 바람으로서 계속 병원 내에 감염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사회 감염보다는 병원 내 감염에 한정되는 것이 병원 내에 있는 그 에어컨들, 그러니까 공기를 끌어들였다가 이걸 차갑게 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이제서 뒷북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잉으로 대응하게 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보가 아니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성희 위원님, 병원명이 공개가 됐고 오늘 여러 조간신문과 또 오늘 방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2가지 병원 이름을 추가로 더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뒤늦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뒷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뒷북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개에 대한 어떤 요청은 있었고 미국에서도 에볼라가 창궐을 했을 때 에볼라 환자가 다녀간 레스토랑과 병원명을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소독이 끝난 다음에 뉴욕 시장이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또 안심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처음에 평택 그 병원에서는 에어로졸 감염인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평택 성모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가 나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좀 알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 14번 환자가 도착을 했을 때 이 환자가 중동에 간 적도 없고 전형적인 폐렴 증세를 보였고 평택에 들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폐렴 환자로서 응급실에 두고서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국민들한테 공개하기가 어려웠다면 평택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대형 병원의 의료진한테만 해도 공유를 했더라면 평택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라면 따로 격리를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병원 공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전 국민 공개가 어려웠다면 의료기관만이라도 공개를 했던 그런 매뉴얼이 있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아쉬운 것은 최경환 부총리가 공총리 대행이죠. 최경환 부총리가 24개의 병원을 공개하면서 그 병원 명이 상당수 틀렸다. 오류투성이인 메르스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부가 공개한 것이 어떻게 틀렸고 어떤 병원 이름이 정확한 것인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토크 중에 바로잡힌 정확한 병원 명에 대해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4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였다는 발표, 병원 명과 병원 지역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 아니죠. 4일간. 4일간. 그래서 저희 도직구쇼에서조차도 지금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거의 정부의 이런 발표랑 정부의 이야기를 이제 비웃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발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유언비 엄단한다더니 최경환부터 그럼 처치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또 이제 기름을 부었던 일이 뭐냐면 국민안전처라고 그래서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으로 마련한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국민안전처가 뒤늦게 저한테는 물론 3번이나 보냈어, 3번이나. 손 잘 씻어라, 기침 관계하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요. 메르스에 대한 긴급 재난 문자라고 보냈더라고요. 온 국민이 다 허탈해했죠. 다 아는 병원 정보를 그나마 틀리게 공개한 부총리랑 다 아는 국민의 이런 안전수칙을 뒤늦게 문자로 발송한 국민안전처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경환 부총리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굳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지난 6월 3일 메르스 대응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환자 발생한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밝히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는 거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기관을 공개하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그걸 바로 해야지. 굳이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공개하는 건 뭐고 그러면서 또 6월 3일 날 미리 지시했다는 건 뭐냐. 그래서 국민일보에서는 뭐라고 그 제목을 딱 뽑았느냐면 내가 먼저 지시했거든 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얘기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의식한 최경환 부총리의 발표 아니냐. 최경환 부총리 친박이라니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고요. 정부가 하면 국민 안전 확보 차원이고 박원순 시장이나 다른 지자체가 공개하면 사회 혼란이냐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도에 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 틀린, 정확히 말하면 최경환 부총리가 잘못 발표한 병원 명을 저희가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이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거나 확진 판정이 나왔다라는 정보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부가 공개하는 바람에 때 아닌 메르스 피해를 입게 된 이 병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바로잡은 정보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여의도구 여의도 성모병원이다라고 했지만 여의도는 영등포구죠.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평택 푸른 병원이 아니라 평택 푸른 의원입니다.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부천 메디홀스 의원이 공교롭게도 2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홀스 의원이지만 부천 괴한동에 있는 메디홀스 의원이다라고 정확히 바로잡아드리고요. 군포 성모 가정의학과 의원이 아니라 성모 가정의학과 의원입니다. 군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지역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군포에 있는 병원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의원인데 정부에서 정보가 잘못 나갔습니다. 대천 365 연합의원이 아니라 365 연합의원, 충남 보령시에 있는 365 연합의원입니다.
뭐 주말 내내 이와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정승희 위원님, 신문 기자들도 신문 기사를 내기 전에 두 번, 세 번 철저하게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하물며 뒤늦게 공개하는 병원에 앞서서 정부가 너무 대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정부의 힘들 이제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저기 발표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정정이 됐고요. 예. 보시겠지만 병원 의원 하는 틀린 수준이고, 이제 두 군데가 좀 이렇게 틀렸습니다. 지역이요? 군포에 있는 건 성동구에 있는 걸 군포로 발표해서 두 군데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금방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아마 시청자나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엉터리 정보가 검증도 없이 이렇게 나가느냐. 더더군다나 어저께 처음으로 문영표 장관이 아니라 최경환 총리 대행이 직접 정부의 의지를 실어서 발표하는 자리에 예. 이렇게 검증되지 않고 정밀하지 못한 자료가 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번 메르스 대응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의 일단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국민들이 비판이 있고, 이거 자체가 뭐 틀린 정보가 크게 국민들의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데 메르스 대응은 오죽 잘했겠냐 하는 그런 큰 것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SNS에서 처음 정부가 발표한 잘못된 리스트가 아직도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 때 메르스 환자 수를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국무총리 대행인 부총리가 병원을 틀렸다.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 문영표 장관, 국민안전처 누구부터 욕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예. 너무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좀 불신을 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 대통령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을 찾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인 대통령이 우왕좌왕 해버리고 부총리가 나와서 대신 얘기해줘버리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국민들이 전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메르스에 의해서 공포감이 확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그것과 같이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병원 부분도 그런 것이, 병원도 몇 월 며칠에 그리고 몇 시에 그 환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온 환자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런 오류적인 병원 이름이 나왔겠는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저희가 만든 메르스 주의보, 메르스 호의 두 번째 뉴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뿐이 아니죠. 박원순 시장까지 지자체들의 독자 행보, 정부와 엇박자를 빚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메르스 의심 환자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환자의 거주 아파트 실명과 근무병원,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신상공개 논란이 일자 이재명 시장은 더 큰 혼란을 막으려는 조치였다며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이 아닌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만수 부천시장도 1차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열흘 동안 들렀던 7곳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정부의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 상관없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나섰고, 염태영 수원시장도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독자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박원순 시장이 35번 의사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후 새정치연합 소속단체장들이 잇따라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허술한 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장들이 나선 것이라고 엄호했지만 정부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합동대책회의를 갖긴 했지만 중앙정부와 야당 단체장들의 엇박자가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먼저 번에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1,500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너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더불어 정부가 안 하니까 서울시장이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옹호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건 야당, 예. 지자체장이라는 것, 그다음에 굉장히 좀 튀는 스타일을 많이 보여왔다는 분들, 뭐 공통점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물론 찬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굳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해야 될 것인지, 전 굉장히 공식적인 내용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공식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뭐 본인의 팔로워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의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그래야 되는 건지 하나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물론 학교 본인은 뭐 이런 주장을 하지요. 당연히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저게 그 간호사가 이제 성남시에 살고 있는 간호사가 치료 중에 감염이 됐고 그런데 아직 그 자녀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음성 판정이 나온 자녀의 학교를 공개했기 때문에 예. 그 자녀의 또 인권 문제까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장 저에 대해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장들, 기초 시장 군수들이 성남시장에서 굉장히 못마땅해 한다고 그럽니다. 예. 속된 말로 너만 살겠다는 거냐, 예. 너만 인기 정책 쓰겠다는 이런 식의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바람직한지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의 행위를 볼 때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비판적 관점에서 국가 비판적 관점에서 국가 행위를 이해하는 것과 국가 운영적 관점에서 국가 행위를 이해하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 지방 행정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국가 비판적인 것은 언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제야 단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정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가를 지방자치단이 운영해 본 사람이면 국가 운영적 관점에서 국가 행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다 노출이 됐습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도 의사, 확진자의 개인 정보와 또 개인 동선까지 다 공개를 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은 아들의 신원과 학교까지 공개를 했다. 논란이 많은데 어때요? 아니, 자세히 보면 예. 개인 정보 신상이 나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이름, 아파트 단지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의 이제 직업 정도가 확인이 되는 거지. 굉장히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개인 신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성남 지역에서 이런 확진 환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고 언론에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포가 마구 증폭되고 부정확한 정보가 막 난무하는 상황에서 나는 보건법에 의해서 지역 방역 대책 책임자다. 예. 그러니까 성남시 100만 성남 시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방역 대책 책임자로서 보건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조치를 한 거다. 그 의심하고 우려를 해야 되는 지역의 아파트는 여기고 초등학교는 여기이니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시라. 이 이야기를 한 거를 그것을 공개했다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의 이런 행동, 튀는 행동이라고 얘기하시고 야당 단체장 아니냐고 얘기하셨는데 비난을 받을 지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만일에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그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전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전제가 있다. 중앙정부가 잘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중앙정부가 20일 가까이 우왕좌왕 그 자체를 보여줬던 거잖아요. 축구로 치면 감독의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압박축구를 전개해야 되죠. 근데 보니까 감독은 졸아요. 더가웃에서 계속 야당 원내대표 이렇게 멱살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이나 보이고 있고 주장은 넋을 놓고 있어요. 문영표 장관부터 시작해서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공이 왔을 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선수들. 근데 지금 지자체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건 선수들이 몽땅 감독하겠다고 그 그라운드에 나온 격입니다. 그랬다는 경기 자체가 오히려 더 엉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무능한 감독이라도 현재 수습 단계에서는 좀 말 따라준 게 낫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안 모르겠죠. 정 의원님. 사실 저는 성남에 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8시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 공개를 했는데 제가 8시 4분부터 8시 한 30분 사이에 10군데를 통해서 우리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이런 거를 공개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끔 아파트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공개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걸리지도 않은 아이의 신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인권의 문제, 침해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고 우리 생각을 했는데, 주변 그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일단은 특정이 됐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은 갖지 않게 됐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잘하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행보는 분명히 어떤 병에 걸린 소수자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인권의 희생을
인권을 희생해서 본인의 포퓰리스트적인 그 정치인의 행보를 보인 것으로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자,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의 이 정보 공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직구쇼에서는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슈퍼 스프레더, 슈퍼 전파자. 슈퍼 전파자 1번 최초 감염자 때문에 평택 성모병원에서는 37명의 추가 감염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확진자 말고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34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다른 슈퍼 전파자가 등장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르스 최초 확진자는 평택 성모병원의 1번 확진자입니다. 애초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서 아산의 둔포 서울 의원을 거쳐서 평택 성모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최초 확진자 때문에 무려 2번부터 37번까지 37명의 평택 성모병원의 메르스 확진자가 등장을 했고요. 이 중에서 최소한 2번, 6번, 25명이 현재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번에서 옮겨받은 이 14번 확진자가 평택 굿모닝 병원에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평택 성모병원에 이어서 삼성 서울병원이 이번에는 2차 병원 메르스 사태를 낳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여기서 추가로 17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34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메르스에 전염이 됐다.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보건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성모병원보다 서울 삼성병원이 규모도 더 크고 더 고차원적인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오늘 벌써 34명이면 오늘 내일을 거쳐서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의 메르스 확진자가 증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서울 삼성병원장이 국민들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미 서울 삼성병원이 메르스를 차단할 능력을 벗어났다라고 보는 관측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슈퍼 슈프레더 두 번째 14번 환자가 어떤 동선을 거쳤는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14번 두 번째 슈퍼 전파자의 동선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5월 10일에서 25일 사이 14번 환자는 평택 성모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거치고요. 그리고 평택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27일 오전 11시 30분 시외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27일 서울 남부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는 이때 고속버스에 동승한 환자들을 격리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고 있고 이 중에 5명에 대해서 5명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때 함께 동승했던 고속버스 승객들의 명단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14번 환자와 함께 고속버스로 동행을 했던 환자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보건소로 지금 방송을 보고 연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남부버스 터미널에서 구급차를 타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30일에 최종적으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이후로 현재까지 34명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번 환자 그리고 14번 환자 이외에도 16번의 슈퍼 전파자 환자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 16번 환자는 대전에서 8명을 감염시킨 역시 슈퍼 감염자의 확률이 큽니다. 건양대 병원과 대청병원, 이 대전에 두 군데 병원인데 16번 환자는 대청병원에서 건양대 병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동 과정에서 대청병원에서 최소 3명, 그리고 건양대 병원에서 현재까지 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정성기 위원님, 1번 환자, 그리고 14번 환자, 16번 환자. 저는 이 3번의 슈퍼 전파자들 중에서 방금 보셨듯이 14번 환자,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의 확진자가 더 우려됩니다. 14번 환자가 시외버스를 타고 내렸을 때 사실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올라올 때는 아마 바이러스가 가장 활성화됐던 시점 같아요. 그리고 내려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여서 119 구급대에 전화를 해서 119 구급
차를 타고 삼성 서울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그 시외버스와 119 구급차 기사와 뭐 의료진들 다 격리됐고 예. 다 음성입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제 판정이 좀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이 중동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환자로 분류한 것이 실택인데요. 사실은 그 전에 14번 환자 이전에 환자 한 명이 삼성 서울병원을 거쳤습니다. 네. 거쳐서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했는데 잘 했던 대응팀이 있었는데 14번 환자는 메르스 환자를 놓쳤기 때문에 응급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34명이 감염이 됐고 지금 현재 잠복기가 조금 남아서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더 환자가 나올 것 같고요. 예. 요 상황이 이제 진정이 되면은 메르스가 진정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쉬운 것은 메르스 환자가 중동에서도 주로 병원 내에 감염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 방역 당국이 이걸 똑바로 알고서 병원 몇 개만 컨트롤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방역 당국의 무책임하고 예. 무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2의 진원지가 된 삼성 서울병원 우려스럽게 관찰하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희가 만든 돌직구 메르스 호외 주의보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2의 진원지가 된 삼성 서울병원이다. 배승희 변호사님, 사실 정부에서는 병원을 초기에 통제를 잘했더라면 87명의 메르스 확진 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뒤늦은 아쉬움과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삼성병원에서 초기에 이 메르스 격리와 메르스 대응을 너무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병원 측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그 평택에서 있었다는 것이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단순히 환자가 오면 중동에서 왔느냐 이것만 질문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그 확진자가 왔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 것이죠. 예. 그래서 초반에 이 병원을 좀 공개했더라면 아마 병원 측에서도 그 병원에서 왔다 그러면 분명 격리 조치를 했을 건데 그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이 환자가 와서 결국에 이 응급실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확진자가 많아지고 확산이 더 많이 되는데 이걸 초반에 좀 통제를 했더라면 이 병원에서 이 서울 삼성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손꼽히는 병원이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응을 잘할 수 있던 병원이었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또 다른 슈퍼 전파자, 그러니까 대전으로 메르스를 확진시킨 또 다른 슈퍼 전파자, 세 번째 전파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렸는데 그 대전에서 메르스를 확진받은 남성이 조금 좀 숨졌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전에서 메르스를 확진받은 남성이 추가로 숨졌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들께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대전에서 확진받은 사망한 남성의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서울 삼성병원을 거친 70대가 다른 병원에서 오늘 조간신문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까지 쓰여 있지만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메르스 확진 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성 판정이 1차에서 나오면 2차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 이제 분이 처음으로 삼성병원을 거쳐서 저희 이제 언론에서는 이거를 숙주병원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거쳐서 다른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27일에서 28일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70대 여성입니다. 예. 여성이 거길 들렸다가 5일 오후에, 그러니까 5일이니까 금요일이죠. 오후에 엉덩이뼈 골절 치료를 위해서 강동구 아까 경희대 병원을 응급실을 들렸다가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추가로 병원명을 알려드린 강동 경희대 병원. 다음 날 현충일 날 아침에 또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 병원 응급실에 들렸는데 건국대 병원. 이 환자가 메르스 양성 환자로 또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진 판정까지 나왔군요, 오늘 아침에. 이 두 병원의 응급실은 역시 이제 격리가 됐는데요. 전 다시 한번 이 사태를 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한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병원에서. 병원의 응급실이 메르스 확진의 숙주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이 메르스 확진의 숙주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병원 응급실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이 단계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예. 지역사회, 그러니까 학교나 일반 백화점, 길거리에서 문제가 아니고 병원 응급실, 병원을 치료하러 가는 병원 응급실이 메르스를 전파시키는 숙주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메르스 사태가
종결이 되는 대로 저는 우리나라 응급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해요. 안 의원님. 아니 병원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아픈 병은 치료 못하고 오히려 메르스만 얻어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삼성병원이 문제인데 예. 삼성병원이 응급실 베드가 한 200베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있었는데 보호자까지. 근데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었어요. 그래서 한 800여 명이 어찌됐든 현재 14번 환자가 있었던 기간에 800명이 거쳐간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사실 환자만 있다도 문제인데 보호자들까지 응급실 그 통제를 했는데 우리나라 병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800여 명이 지금 되어 있고 저도 뭐 거듭 이야기가 나오지만 삼성병원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서 3일 동안 메르스 환자를 제대로 확진한 짓지 못한 채 데리고 있었다는 것. 그게 지금 이른바 제2의 숙주병원이 돼서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평택병원에서 끊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메르스 환자가 지금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잠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장면도 중계차로 잡아드렸는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국무총리가 누가 되는지 관심이 아니라 총리가 있은들 메르스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지금 회의감까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방금 대전에서 확진받았던 80대 남성이 사망한 걸로 6번째 지금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계속 정성희 위원이나 배승희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방역 당국이 이걸 안 알려줬기 때문에 삼성병원이 그야말로 숙주병원으로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최고 의료기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병원이 오히려 병을 확산시키는 예.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예. 어제 그래서 송재훈 삼성병원 원장이 정말 억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몰랐다. 중동을 거친 분도 아니고 또 해당 병원을 거쳐서 했었다고 하는 정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14번 환자가 평택 성모병원을 경유해서 왔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스의 감염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인지 몰랐고 전형적인 폐렴 관련 진단만 딱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만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3일 뒤에 메르스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 의심 환자다라고 딱 받고서는 그야말로 삼성병원에 알벼락을 맞은 상황이 된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끌고 온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성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병원 내부의 어떤 의료 체계 시스템의 문제점, 나중에 반드시 혁명 수준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전에 이 상황을 방치해 놓거나 혹은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놓은 중앙정부, 예. 방역당국, 이게 가장 큰 문제,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28일이 지나서야 뒤늦게서 정보 공개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다. 지금까지 이 병의 확산을 키워온 건 중앙정부다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예. 이제 정부 비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정부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문영표 장관이 더 이상 TV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TV에 나오면 안 된다. 개인이 옳다 틀리다는 차원이 아니라 신뢰를 잃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휘관입니다. 벌써 많은 언론에서 보험 전문가이지 그렇죠. 의료 전문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나왔고 초창기에 초기 대응 잘못했기 때문에 문영표 장관이 지금 신뢰를 잃었어요. 저는 예. 사실 지금 보건의료당국에서 한다면은 대한의사협회장이라든지 대한병원협회인지 의료진을 내서 이야기를 하면 신뢰가 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규모의 공익 감염 지금 안 됐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면 믿는데 정부에서 저렇게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간판 스타, 이 의료의 간판 스타를 바꿔야 돼요. 예. 의료진으로. 두 번째는 저는 청와대도 사실 문제 있다고 보는 게 청와대 같은 경우도 사실 에볼라 사태 때 피어 에볼라를 해서 미국인들이 걷는 공포는 지금부터 컸습니다. 왜냐하면 에볼라는 걸리면 죽는 병이었거든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 계속 나와서 쉬운 표현으로 예. 국민들을 설득한 겁니다. 자, 정말 에볼라는 무서운 병이지만은 국가를 믿고 정부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에볼라는 정말 무서운 병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1년에 수천 명의 감기로 죽어간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설득해 갔는데 이런 과정이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사실 이제 의료 당국에 지금 시스템 다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문영표 장관이라든지 청와대가 좀 더 나서 주실 걸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청와대 얘기 말씀하셔서 말인데요. 저희가 만든 메르스 주의보 다음 주제가 바로 청와대 소식입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아침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변경이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대통령이 미국에 안 간다 한들 메르스가 상황이 달라질까 싶겠냐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국면에 꼭 미국을 가야 하냐 이런 목소리도 높은데 대통령 심정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14일부터 18일인데요. 일정 변경 아직 없다인지 예. 앞으로도 없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없다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요. 대통령이 이 자리를 비우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양단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이 새롭게 미일 이런 관계를 구축하면서 급속히 친해지고 있고 한국이 소외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러고 있는 상황에 방미 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야 된다. 신안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지금의 이 상황은 대통령이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충분히 이제 방어벽을 쌓아놓은 상태 아니냐라고 예. 좀 느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아니 세월호 때도 그러시더니 지금도 이러실 거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예. 뭘 중앙정부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고 박용진 전 대변인은 맨날 돌직구 나와서 중앙정부가 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고 예. 돌직구 패널들이 믿을 수가 없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비추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우려 지점이 있는 겁니다. 고민은 있을 텐데 청와대에서는 일정의 변경이 없다. 예.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론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직구 찬반 토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가 재난 상태인 메르스 지금 현 사태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고 미국에 방미하는 것이 맞느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찬반 토론 짧게 묻겠습니다. 먼저 배승희 변호사님.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긴급하게 들어왔는데 예. 이 시점에서 나가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지금 박 대통령께서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뭐 국민들한테도 얘기하는 것이 수석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죠. 국민들한테 나와서 제대로 말을 해줘야 국민이 믿고 따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안 하시고 예. 박 대통령 어떤 분은 이렇게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 하려고 앉아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됐는데 대통령으로 쌀 일은 외국 나가서 손 흔들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이게 대통령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전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 비난을 받을 지금 상황을 만든 거는 좀 본인의 책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과잉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었는데 지금 국민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신속한 대응을 원하고 과잉이지만 뭔가 누군가가 책임져 주길 원하는 예.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께서 지금 지지도 하락이 된다면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세월호 이후에 정말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보이는 게 좀 잘못됐다고 봐요. 방미하면 안 된다, 취소해야 된다 입장, 정 의원님.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취소하는 것은 상당한 외교적 걸레이고 예. 한국의 메르스가 심각하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나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한 대로 박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시점이 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고 우리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지금 고립되고 있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지점인데 박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서 강화하고 지금 한반도 어떤 상황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보니까 이제 일정 중에 이거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박 대통령이 한미 우주협력과 관련된 일정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지금 보기에 굉장히 좀 한가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에 집중하는 일정으로 좀 조정을 해서 가시면서 대한민국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부러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 박용진 대변인은요? 제가 청와대의 정무조원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물론 그렇게 임명 안 하시겠지만 라면, 가죠. 라면. 만약에 지금 결단 내리시고 안 나가시는 게 맞겠다. 청와대를 위해서. 대통령,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면 대통령을 처음으로 메르스와 관련해서 제가 비판을 했던 게 언제냐면 이 상황이 막 심각해진다라고 시작할 쯤에 이른바 여야의 국회법 이거 협상을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모아놓고 전면 비판하고 어딜 가셨느냐면 전남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헌다고 가셨어요. 너무 한가해 보였던 게 일단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메르스에 대해서 방역 체계가
그게 뒤늦게 좀 짜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협조 체계가 여야 간에도 되고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도 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제 느낌에는 한 열흘 안에 메르스 사태가 수그러들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 근데 대통령이 안 나가고 이거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국민적인 안심과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방미 일정 조금 늦춰서 재조정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일정은 재조정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경우에 이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파동 있을 때 중동 네 나라를 방문한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만 1박 3일로 남은 일정 취소했습니다. 1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4박 6일 일정인데 워싱턴 DC와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한 일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워싱턴 DC만 방문해서 좀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우호를 달릴 수 있는 걸 행사는 하고 휴스턴은 취소하고 그러면은 국민들한테도 또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얻을 건 없고 국민들에 대해 신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4박 6일 일정을 좀 줄여서 필요한 것만 챙기고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른바 절충안도 있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내 자신의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것밖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제가 뽑은 휘날리 기사입니다. 자, 요즘 면역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군 매출도 20.7%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만으로는 면역력을 강화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쉬운 3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피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같은 필수 에너지원을 섭취하는 평소 건강관리에 힘을 써야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된다. 그 두 번째, 음주와 흡연, 과로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박용진 대변인 특히 잘 들어야 됩니다. 음주와 흡연, 과로, 안영환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주, 흡연을 자제해야 되고 특히 흡연은요.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서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바이러스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흡연은 삼가하는 것이 메르스를 피하려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도 면역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특히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 간격이 불규칙하거나 길어지면 에너지원이 소모되면서 뇌 기능이 약해져 면역력이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잠시 후에 메르스가 다 안정이 되면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삼시세끼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고 덧붙이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를 당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폐의 모세혈관이 보습돼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속보도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물을 먹으면 면역력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보도한 바도 있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가장 발빠른 메르스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